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봤죠? 그거 기억납니까?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것이? 스타라마? 너무 오래돼서. 거기 보면 앤 해서웨이가 그 앤디로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저널리스트 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런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패션 잡지죠. 거기에 비서로 들어가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그 미란다 프리슬리라가 아주 전설적인 같은 여자죠. 이 사람은 그 메릴 스트립이 그 분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 별명이 뭐냐, 패션계의 마녀, 워커홀릭, 얼음 여왕, 미친 사디스트 뭐 등등 해갖고 아주 그냥 악명이 높아요. 근데 어떤 데 악명이 높으니까 아주 철저한, 자기 말이 법이고 취의 실수도 어떤 용납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그러면서 그분이라는 완전 전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도 죽어라고 일하고 또 밑에 사람들 같은 레벨로 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못 보는 거죠.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갖고는 결국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성취를 하는 그 같은 사람들, 거의 사람들은 뭡니까? 워커홀릭이죠. 일벌레, 아니죠, 일 중독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일단 그녀가 떴다 하면 완전 전쟁터에 또 하나 비상경보가 걸리는 거죠. 전체가 다 정신이 없어요. 팍 하면서 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그러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 같은 사람이죠. 어느 정도라면 파리 패션쇼 가는데 가서 세 번째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받아요. 근데도 뭐 약간 눈이 좀 붉어지는 거 외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가십거리가 되고 신문 기사가 나고 그게 신경 써갖고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까에 신경 쓰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 보면은 참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앤디도 그 참 처음에는 그 끔찍하기 싫었다가 자기가 1년을 버텨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점점 이 앤디도 미란다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래서 명품을 걸치고 남자친구와 서먹해지고 점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란다를 닮아가는 같은 모습을 영화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 그 보면은 이게 분명 미란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찾아봤더니 화려한 뉴욕을 꿈꾸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뭐 견디라는 옛날 그 드라마 한 그게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뭐냐, 자신의 일에서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참 강하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어떤 그 성취감을 남들과 비교 우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남들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는 뭐 그러한, 그래서 기꺼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부하직원도 자신의 페이스를 따라오지 못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고 하는 그 비인간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일밖에 모르는 거죠. 나는 곧 뭐냐? 일이에요. 내 포지션, 사회적 직업, 위치, 그게 나의 정체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일을 안 하면 아파요. 근데 가장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누굴까?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가정주부, 하나는 CEO들이에요. 가정주부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뭐 애들 막 동동동동 하면서 애들 돌봐주고 뭐 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또 뭐 남편 돌보라 애들 돌보라 갖고 사방팔방 뛰다가 그저 피곤하던 그냥 눈 붙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한 20년을 잡아 돌리다가 애가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해갖고 멀리 가버리 뭐예요? 소위 빈둥지 중군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엄마의 상실감, 그게 사실 빈둥지 증후군이죠. CEO들,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죠. 김무중 전 대우 회장님. 책도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분 보면요. 새벽에 회의를 4시인가 5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차에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밥도 먹고 왜 사나 몰라. 그리고 그렇게 몇십여 년을 일주일간 가족끼리 1년에 불과 손에 꼽을 정도로다가 가족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참 아깝게 가셨는데 참 그렇게 그냥 일에 몰아붙이다 보니까 결국 뭐냐. 그게 완전 일중독이죠. 일중독이죠. 그래서 남다른 성취는 대우의 기적을 일구긴 했지만은 결국 사실 몰락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니아그램 3번 유형하고 비슷하죠. 성취죠, 성취. 성과. 성취. 근데 이것이 대부분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죠. 특히 그래서 단기 성과에 단기 성과. 언제까지 이거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참 잘하는데 뭐가 되느냐면은 결국 몰락해요. 몰락해요. 대우도 보면은 물론 뭐 한국 사회 정치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사세를 확장한 거죠. 결국 뭐가 없느냐면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부족해요. 눈에 보이는 성취, 단기 성과에 막 붙들어 살던 남을 확 잘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단기 성과는 뭐 누구도 못 말리는데 멀리 보고 어떤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돌보는 그러한 성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무모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재정난에 걸리고 결국 몰락하고 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혼자가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그런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사업만이 아니고 목회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중들어다가 그냥 일 하는데 참 그 속에서 이거에만 갖다 보면 반드시 분들이 그냥 몰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지포스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지만 문제는 뭐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 참 열심히 해요. 못 따라가 그건 도저히. 근데 성취도 있어. 근데 깊은 곳에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이 그저 일에 쫓겨서 그냥 달려가는 어떤 현상.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심장 질환, 순환기 계통 그쪽에 장애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시포스라고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별로 잘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데 고대 그리스의 코린토스라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죠,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답니다. 갖고 사람을 속이고 신들마저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우스가 완전히 바람둥이거든 이것이. 제우스가 요정 아이기나에 반해가 그날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시시포스가 그 부모한테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걸 괘씸하게 여긴 이 제우스가 이놈을 당장 그냥 그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게 데려가서 아예 쳐버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잘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말하기를 타나토스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타나토스가 지몸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붙들어갖고 집어넣어 버렸어. 그 도망 나온 거예요. 죽음의 신이 결박당하고 꼼짝 못하니까 온
세계가 막 엉망이 됐거든. 결국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그 지하 세계 하데스에게 결국 이걸 이제 집어넣는데 이놈한테 그 여러 사연이 많지만 결론은 뭐냐? 주어진 형벌이 뭐냐? 그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죽어라고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다시 도르르 해갖고 저 밑에까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또 굴리고 올라가고 겨우 정상에 오르는 순간 다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벌. 이것이 시시포스 신화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열심히 해서 돌을 굴려 올렸어요. 이걸로 끝나 뭡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했다. 근데 다시 원위치. 올리고 원위치 뭐예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거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일 자체야. 신들은 알았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거. 또 일을 해야 하는 거. 그럴 때 이것이 가장 강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빠져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반복 그 자체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데 이걸 깨닫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멍청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참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낯생이야 낯생. 이게 뭐냐.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죽고 싶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느니. 네?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원래 이 말은 1960년도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스튜어트 울프라는 교수가 시지포스 코플렉스란 말을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인사이더 경영대학원의 만프레드 게츠 드 보리 이름도 참 희한해요. 이런 그 시시포스 형의 사람을 시지피안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큰 의미나 목적도 없이 단기적인 일들을 그냥 바쁘게 수행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이 있겠죠. 단기간의 거, 눈앞의 거. 그들은 눈앞에 닥친 결과에만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어떤 비전, 의미, 가치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우는 있어. 노하우는 있어.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느냐는 why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참 단기간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는 때로는 뭐예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래서 이 시시포스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왜? 이게 장기가 아니고 단기 목표다 보니까 뭐 어쨌든 결과만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속한 조직은 뭐냐? 일 중독과 과다 성취주의자들로다가 가득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원래 이 말은 1971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처음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릭을 잘 알고 있잖아요. 술을 먹지 못하면 금단에서 막 떨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뭐예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요. 옛날에 김무중 회장하고 최인호 소설가 선생이 아프리카인가 어디가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연초에 사회 유명인사를 모셔다가 함께 해외를 가면서 대담하고 하는 그걸 한다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내 기억에는 최인호 씨와 함께 비행기 타고 갔는데 쓴 그렇겠네. 이분은 그 잠깐이나 시간 되면 어쩔 줄 모르는데 휴직이
뭔가 그야말로 풀초단위로다가 이게 돼야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그 빈 공간, 시간의 빈 휴지기를 어쩔 줄 모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워콜릭이죠. 그러니까 술, 알코올릭과 똑같은 증상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중독이죠. 일해야 한다는 욕구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인 어떤 여유, 행복, 관계 모든 걸 다 희생시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시시포스 컴플렉스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거는요, 제일 먼저 전후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CEO들이 정말 과로사가 많았대요. 회사 위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래서 일본에 성장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과로사가 제일 문제된 것이 사실 일본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전에는 단연 1등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멕시코인가 거기가 1위고 우리가 2등이 됐는데, 뭐 우리 아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늘 그 이준호 집사님 말이 생각나요. 애들 얼마나 컸냐 했을 때, 우리 보통 일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하죠? 이렇게 애들 잘 때 출근하고 잘 때 퇴근하다 보니까 애 키를 이걸로 재는 게 아니고 이걸로 잰다는 말, 참 그냥 슬픈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직 사회에서 승진하려면 밤낮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호중 씨 4시, 5시에 회의를 하는 거죠. 참. 무엇이 중헌겨? 혹은 왜 살아? 그런 말 나오죠. 마치 이건 자전거 타기와 똑같아요. 자전거가 가다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서면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때로 쉬고 싶어도 그냥 가야 돼.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대한민국이 무슨 사회? 피로사회. 독일에 있는 한병철 철학 교수가 짧은 책인데, 피로사회. 참 피곤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조직이 어떤 업무를 부과했어요. 너 이것까지 해. 그래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해요. 근데 21세기는 뭐냐? 성과 사회가 되면서 문제는 누가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내 능력을,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뭘로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 이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걸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자기 착취란 말을 했어요. 신자유적 자본주의 기분 오르다가,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스스로 하고 또 대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오히려 더 치받겠다는 거죠. 왜? 더 보여줘야 되니까. 더 증명해야 되니까. 또 세상 모든 중독은 비난받거나 그러는데, 일중독은 비난을 덜 받아요. 왜?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또 인컴이 생기니까. 마누라도 그걸 뭐 하면서 그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과로사죠. 40대. 그래서 결국은 삶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문제는 그게 들면 스스로 그 불편한 심리를 외면하고 싶어서 더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면 뭐 부부 사이 애들하고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게 싫으니까 이루다가 또 가는 거죠. 더 가는 거죠. 그걸 잊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현대 사회의 비극. 그래서 나온 게 피로 사회예요. 피로 사회.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낙오돼 뭡니까? 우울증이 진짜 안개처럼 번지고 있는 사회. 이게 오늘 현대 사회의 진면모되고.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는 내가 가만히 쉬고자 해도 쉬게끔 두지를 않는. 아니면 내가 떠밀려 가거나 남들 다 가는데 혼자 일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만 이거 뭐야 이거. 내 이러다 낙오되는 거 아니야? 도태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주부들이 애들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러니까 중지를 못 하잖아요. 다 하고 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애만 보내자면 우리 애만 나한테 바보 되는 거 불안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살까요? 아까 말했지만 첫째는요. 삶의 불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뭔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결국 일루다가 해소하고 일루다가 도피하고 있는 그러한 심리. 내가 일함으로써 아주 바쁘게 일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비참한 고통들을 잊고 회피하려 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할수록 더 일루다가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일을 해서 그걸 통제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통제력이 강한 거죠. 한 술에 딱 쥐고 강하게 나가는 어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 이건 뭐 거듭 얘기하지만 사회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한계 일이 멈춰서기에는 웬만한 어떤 내공이 없이는 내면 세계가 없이는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깨어진 자아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이 자아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대부분 많은 경우는 뭐냐? 부모가 엄격하거나 기준이 높을 때입니다. 애가 80점 맞으면 뭐 합니까? 더 하라고 하죠. 그래서 100점 맞으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0점 맞으면? 오늘은 쉬었나 보지. 그럼 100점 맞으면 몇 명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계속 기준을 높이 올릴 경우는 뭐냐? 애가 뭡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의 죄책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 어떻게든지 엄마와 아빠의 그 기대, 그들의 요청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 어린아이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차차 그 부모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 내면화되면서 그게 상만이 되거나 조직이 되거나 그래갖고는 마찬가지요. 부모 대신에 조직이나 상관이 대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나로서 못 사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정말 내면 세계가 강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흐름 앞에 아니요 하고 나가서면 내 나름의 칼라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까 영화 말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렇게 쭉 가죠. 가다가 이제 파리에서 그러죠. 결국 너도 나랑 똑같다는 거지. 너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은 애슐리인가 뭐 이렇게
네가 제끼고 왔지 않느냐. 너도 나랑 똑같아. 모든 여자가 나처럼 살기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차에 내려가고 뭡니까? 올라갈 때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화 올리니까 이걸 분수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란다는 사람은 이혼당하고 애들이 슬프고 다 알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이제 마지막 신부는 뉴욕에서 만지 1년 후죠. 만나요. 이 사람은 여전히 화려하고 이 사람은 이제 또 평범한 옷을 입잖아요. 자동차가 내려서 멀씨 보거든요. 일하고 하는데 뭘 보고 왜 안 가냐 하면서 가자고. 결국 미란다는 뭐냐? 계속 성공으로 달려가요. 성공으로. 이혼을 3번 하고 뭐 등등등 겪으면서도 성공으로 가고 그 뭐야? 앤디는 뭡니까? 자기 꿈이에요, 꿈. 그리고 친구. 자기 꿈은 기자죠. 기자로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거 던져버리고 다시 자기 길을 찾아나가는 아주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운다는 거죠.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는 로렌 아이스버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랍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 소설 쓰면서 미란다의 그 모델은 누구냐? 미국 보그지라고 하는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는데 7대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델로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그 패션계의 교황이랍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도착하지 않으면 패션쇼도 시작을 못하는 아주 뭐 그 세계도 아주 절대 본이죠. 그 사람을 모델로다가 소설 썼고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오늘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요. 교회에서도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뭐네 하면 쳐다보냐 성공. 예. 그걸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삼박자 뭐 이런 거죠 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이 소유나 존재에 있어서 소유로 가잖아요. 사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철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기 삶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더 욕심부리고 더 애쓰다 그냥 덜컥하고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지포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정말 어떤 소유, 행동, 두잉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딱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은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다 이걸 더 부채질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얼마나 있는 거죠. 이게 뭐 너나 없이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곽금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에 속박되는 생활 패턴에 조금씩 균열을 내라는 거예요. 그 예로다가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아주 미쳐 살잖아요. 그래서 최재봉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 분신이야 분신.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서 잠시도 놓을 수 없는데 이 곽 교수가 주장하는 건 뭐냐? 퇴근하고 와서는 그거 금식시키라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자꾸만 그 빽빽하게 돌아가는 삶의 틀을 조금씩 비틀어 갖고 균을 내 갖고 우리가 뭔가 일하는 시간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과의 구별을 두는 어떤 그 차차차차 그 틈을 넓혀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데 쉽지 않죠. 그 핸드폰 중독이죠. 화장실 가면서까지 데리고 돌아가는 거 놔두라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그게 좀 균을 내지 않으면은 이 속도에 점점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애들도 보면 요즘 뭐 애들 달랜다 뭐 한다고 계속 이것을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 내과학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 조금씩 균열을 내면서 그 균열을 내가 생각하고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에다가 메꿔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루에 할 일을 가짓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가지를 한다고 쳐요. 5가지 이렇게 정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뭐냐? 플러스 하나를 하지 말고 이 중에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5가지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 보태기 시작하면 점점 삶이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으니까 이걸 꼭 할 수 없으면 이걸 집어넣는데 딴 거를 빼갖고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거.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일에 치여서 일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내가 지는 거죠. 일을 통제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을 잡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해 나가서 내가 일을 해내는 걸 주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일에 치여 살잖아요. 시간에 치여 살고. 그러니까 바쁘가 오늘 우리 입에 배면서 내가 바쁜 게 꼭 중요함에 어떤 상징점 쓰여지고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친구가 일 중독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미나 생활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하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거기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내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파괴하고 싶다면 무시무시한 살인자라도 벌벌 떨만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려라. 그게 뭐냐? 전혀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군대에서 사고 치는 놈들 여기다 파게 만들고 메꾸고 파고 메꾸고 아직 시시포스처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면 돌아버리죠. 교도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무의미한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클라우디오 헤만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니구나. 폴 브루제구나. 의미를 찾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사는 대로 살아요. 적당하게 둘러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최근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신간입니다. 따끈따끈한 9월달에 나온 책인데 제목 이름이 잘 쉬는 기술이에요. 너무 우리가 못 쉬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클라우디아 헤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 근데 이거는요. 세계 135개국에 18,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앙케이트 내고 그걸 분류하고 그래서 쓴 책이랍니다. 자, 10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쉴 때. 멍 때리기 좋아요. 나와 또. 산책 좋고. 독서 좋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상황에서 낙서를 계속 한다. 오케이. 이 책에 보면은 10가지 나오거든요. 밑에서부터 12. 나를 돌보는 명상. 9위. TV는 휴식상자. 8위. 잡념, 멍 때리기. 7. 목욕. 6위. 산책.
5위 아무것도 안 하기. 4위 음악 듣는 기쁨. 3위 혼자 있는 것. 2위 자연에서 얻는 회복. 1위가 뭐냐? 뭘까요? 1위는 독서였어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135개국의 18,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나는 여기에 보면 영상도 뭐 가끔 하고 TV 잘 보고 샤워, 산책,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혼자 있는 뭐 몇 가지는 겹치네요. 몇 가지는 겹쳐요. 근데 독서는 과하게 해서 노동이 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독서를 쉬쉬 하시는 건 하지만 나는 독서는 휴식이 아니고 노동이지. 그래서 거기에 그런 등식이 있어요. 휴식 기술자는 인생 능력자다. 예, 휴식 기술자는 인생 능력자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바쁨이 과대평가되고 있어요. 그만큼 분명해. 그래서 한가하면 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뭔가 루저 같아. 뭔가 바쁘다면 그래도 좀 가치가 있고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하는 듯한 착각이죠. 이 모든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안식, 쉼,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걸 진짜 하려면은 이거 다 뭐냐,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면 처질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내 삶에, 그리고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내려놓고 쉬는 마음의 공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게 없으면은 못 쉬어요. 죽으라고 뛰도 안 될 판인데 어떻게 쉬어? 진정한 믿음과 맡김, 그거 없이는 안식을 못해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에 의한 감사가 없이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쉼이 가능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참 보면은 신앙이 그저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고 삶 속에 뿌리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일상화,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은 생활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헛돌아가는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밀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죠. 그래도 그는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내가 애써서 됐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100, 200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뭐냐? 내가 아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눈 뜰 때 비로소 최선 다하면서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뜩 싸갖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고 또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또다시 짊어지고, 또다시 메고, 또 왔다가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새삼스럽게 정말 믿음이 내 삶에 그분의 약속이
그 터 위에다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정말 못 쉬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쉬는 동안 또 머리에는 막 터지죠, 그냥. 아직 휴가 가서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회사가 계속 돌아가고 막 그래갖고 오히려 더 지쳐버리고 있는 것처럼. 맡긴다는 거 믿음 없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가는 그러한 진정한 생활 속에서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시지포스의 이 컴플렉스에 여기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 경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저와 개인의 때부터 하나씩 적용하면서 영혼의 쉼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주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쉼이 없는 사회, 누가 내몰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스스로 착취하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정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목자 되심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무엇이 진정 소중하고 우선되는 가치인가를 알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잔이 넘쳐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쉬십시다. 휴식 기술자는 인생 능력자입니다. 아멘.